안녕하십니까, 홍박입니다. 고전 바둑사 할 14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바둑을 두다 보면은 덜컥수 때문에 바둑을 지는 경우가 많지요. 자, 오늘은 덜컥수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까요? 바둑판으로 가시죠. 바둑판에는 우리가 가장 많이 보아온 백선으로 사할 문제 풀이하는 그러한 문제죠. 가장 기본 문제죠.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찔러서 해결하고 바로 이렇게 붙이는 이 배붙임을 하는 것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핵심이지요. 이것은 아주 잘 알려져 있는 문제이니까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단수를 치면 이어갈 수가 없죠. 이렇게 따먹히죠. 이렇게 푸는 문제이지요. 그런데 이 문제는 그하고 유사한 형태의 문제죠. 바로 13번째 강의에서 6번째에 나온 문제, 현역기경에서 나온 문제죠. 이 문제도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아주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죠. 이렇게 되면은 흙이 잡히는 거죠. 그런데 뭐가 잘못됐을까요? 여기서 이렇게 갔는데 뭐가 잘못됐죠? 예, 이때에 이렇게 흙이 이어주면은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아까는 흙이 이쪽의 수가 4개가 아니고 3개가 됐는데 지금은 이게 틀리죠. 이렇게 친다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이면 곤란하죠. 이렇게 치나요? 또 이렇게 있죠. 이렇게 치나요? 따지요. 이렇게 방해를 하나요? 알뜰하게 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잘못된 것이죠? 예, 여기서 이렇게 찌르고 이렇게 받아주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내려 뻗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잘못된 것이죠. 사실 여기에서는 이곳을 먼저 들어갔어야 되죠. 이렇게 된다 하면은 아까처럼 이쪽을 막을 수는 없죠. 이쪽을 막으면은 이것은 독립된 두 집을 짓지 못해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찌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이것을 두는 것이 먼저였는데 신중하지가 못해가지고 아까 처음 문제하고 똑같은 걸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어서 이렇게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푼 것으로 13번째 문제 해석이 됐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었죠. 이것은 상대가 그렇게 찌르면은 받아주질 않죠. 상대가 이렇게 찌르고 이렇게 두었을 때 이쪽을 잇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렇게 두어서는 안 되죠. 여기서는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이곳을 둘 수 있는 이 형태는 똑같은 형태로 푸는 거지만은 수순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지만 덜컥수를 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둔다 하면은 상대가 이렇게 맞게 되면 이것은 이제 걸려든 것이죠. 이렇게 쳐도 소용이 없죠. 이제 이쪽에서 단수 치면 이어갈 수가 없죠. 따먹히죠. 그래서 덜컥수는 신중하지 못한 곳에서 나오죠. 가끔 가다가 바둑을 잘 두시는 분들도 덜컥수를 드는 경우가 있는데 바둑은 신중한 것을 연습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될 수 있으면 덜컥수를 줄이는 그러한
연습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백선으로 풀어가는 기경중묘에서 나온 문제인데 수읽기가 아주 재미있는 그러한 문제네요. 첫 수는 이렇게 단수를 치고 싶죠. 그러면 흙은 살려둘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이어가야 되겠죠. 이때 이렇게 띄고 싶죠. 그러면은 흙은 이렇게 막아가네요. 그때 이렇게 두면 이때 어떻게 하나요? 이때 이렇게 흙은 이어야 되겠죠. 그때 이렇게 두면 이때 아주 난처해졌네요. 흙은 이쪽을 안 이을 수가 없는데 이쪽을 만약에 잊지 않고 이렇게 단수를 친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주 곤란하게 됐죠. 이쪽에서 이렇게 단수를 치면 어떻게 하나요? 이거 이쪽으로 잇나요? 이으면은 이쪽에서 단수를 쳐도 이것을 따도 죽게 되는 그러한 문제이죠. 여기서는 일단 단수를 치고 잇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면 이렇게 나가는 순간에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 그러한 문제가 되네요. 이때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면은 이때 이렇게 쳐도 응수하기 힘들죠. 이으면 이렇게 양단수를 맞아서 이걸 딴다 하더라도 이렇게 됐다면 곤란하죠. 이거는 호수로 이렇게 있는 수밖에 없는데 일단 전체가 살아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제일감은 이렇게 두는 것이고 이렇게 붙이는 순간에 굉장히 흙은 난처해졌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문제도 기경중묘에서 출제된 백선으로 살아가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두 집의 형태를 어떻게 지을 것인지를 물어보는 집의 형태를 물어보는 형태 지식을 물어보는 그러한 문제이죠. 여기서는 이렇게 두고 싶죠. 그렇게 된다 하면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두면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내려도 내려 빠지면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내려서면 흙도 최선이 이렇게 두는 건데 그때 이렇게 두면 흙이 이렇게 찌를 때 이렇게 두 집을 마련하는 것이 이때는 이렇게 딴다 하더라도 됐다기 때문에 두 집을 마련하는 데는 이상이 없죠. 결국 이런 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알뜰하게 두 집을 마련해서 사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 첫 번째 수를 이렇게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도 백선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문제이죠.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수읽기의 착각을 일으키기가 아주 딱 알맞는 그러한 문제이죠. 첫 번째 수는 이렇게 들어가고 싶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여기서 요 수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때 흙이 이렇게 쳐들어오면 이렇게 막아서 아래로 뻗으면 이렇게 집을 지어서 여기서 이렇게 단수를 치는 순간에 참 굉장히 난감한 생각이 드는데 이때에 백이 이렇게 이으면 흙이
이렇게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착수 금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흙은 밖에서밖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이 이 슬기 하늘 때에 착각하기 쉬운 그러한 저건죠. 그래서 이것은 착수 금지로 알뜰하게 사는 그러한 특이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현현기경에서 출제된 흑선으로 백을 잡는 그러한 문제네요. 여기서 이거 좌우동용은 중앙이급소 아니야 하고 이것을 이렇게 놓는 수가 바로 어떤 수죠? 덜컥수가 되는 거죠. 그냥 백은 이렇게만 막아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네요. 이렇게 하나요? 단수 치면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단수 쳐서 알뜰하게 독립된 두 집을 짓고 살아가고 말았네요. 따라서 그렇게 좌우동용이라 하더라도 중앙이 급소라고 경솔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되죠. 여기서는 이렇게 쳐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백은 막을 수밖에 없는데요. 또 이렇게 쳐들어가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바로 좌우동용이 급소인 이 급소가 이렇게 나중에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 하면은 좌우동용이니까 이쪽이건 백은 따야 되는데 이렇게 딴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으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렇게 집을 지으려고 해도 이쪽에서 이렇게 단수를 치면 이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독립된 두 집을 짓지 못해서 죽고 마는 그러한 결과가 됐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이렇게 모양을 딱 보고 좌우동용은 중앙이 급소 아니야? 그러고 이렇게 놓는 것이 덜컥수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도 현현기경에서 출제된 흑선으로 수를 내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네요. 잘못하면은 여기서는 덜컥수를 넣을 수가 있죠.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둔다면 백이 이렇게 따서 이은다 하더라도 뒤에서 이렇게 이어가면 들어갈 수가 없죠. 따먹히니까.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더 이상 흙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들어간다 하더라도 따먹히는. 왜냐하면은 백은 유가이고 흙은 무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덜컥수를 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신중하게 이렇게 단수를 치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 다음에 이으면 이렇게 단수를 쳐야 되겠습니다. 그때 백이 이렇게 두는 수는 어떤 수죠? 백의 덜컥수죠. 이렇게 흙은 막으면 백은 이거 따먹어도 소용이 없죠? 따먹어도 이렇게 막으면 백이 이렇게 이어가도 늦었죠? 단수를 당했죠? 단수를 하는 순간 이렇게 당해서 이번에는 백이 덜컥수를 두는 바람에 흙이 그냥 행제를 한 그런 결과죠. 여기서 흙도 그렇게 두어서는 안 되고 이렇게 단수를 치면 잇고 단수를 치면 이렇게 따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때 흙은 이렇게 있는 수밖에 없는데 이때 백이 다시 이쪽을 이어서는 안 되죠. 수가 부족하다는 거 아까 아셨죠? 이쪽을 막아야 되는데 이때 이렇게 단수를 치면 이때 백은 이렇게 막을 수는 아까 없다는 거 아셨죠? 이쪽에서 단수를 칠 수도 없죠. 단수를 치면 이쪽이 먼저 단수를 맞아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백은 최선이 이렇게 따는 것인데 이때 흙도 이렇게 내려올 수가 없죠. 내려오면 뒤에서 백이 막아가지고 이번에는 흙이 이렇게 들어와도 백이 따게 되는 그러한 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흙도 이렇게
먹여 이렇게 단수로 들어가는 것이 채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따게 되는데 다시 단수를 치면 이을 수가 없죠. 이쪽에서 단수를 쳐야 되죠. 이렇게 패로서 결말이 나는 그러한 아주 복잡한 수읽기가 필요한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도 흑선으로 백을 잡는 현현기경에서 나온 문제이죠. 이렇게 덜컥수를 둬가지고 실전에서 살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가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백은 이렇게 버티는 수가 있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죠. 이렇게 단수를 칠 수가 없죠.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덜컥수를 두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는 가장 기본 사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애워둬야 되는 문제이죠. 이렇게 밖에서 들어가면 막았을 때 이렇게 치중을 해서 잡는 그러한 문제죠. 그러면은 백도 채선이 이렇게 두는 것인데 그때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막아도 이쪽에 단수를 치게 되면 이을 수 없다는 것이 백의 슬픔이죠. 그렇기 때문에 백도 이걸 딸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단수를 치면 백은 독립된 두 집을 짓지 못해서 죽고 마는 그러한 아주 기본 사할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정직하게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 문제는 백선으로 끝내기를 하는 간자보에서 출제된 문제인데 덜컥수를 두기에 딱 알맞는 그러한 문제이지요. 여기서 백이 이렇게 둔다면 정말 덜컥수를 둔 것이죠. 이렇게 하는 순간에 이 백은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백은 채선이 이것인데 이것을 찌르는 것은 이번에 흑이 덜컥수를 뒀죠. 이렇게 단수를 친다 하더라도 이으면 이렇게 해도 늦었죠. 단수를 쳐서 이번에는 흑이 덜컥수를 둬서 죽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네요. 채선은 이렇게 백이 뒀을 때 흑의 채선은 이쪽으로 막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백도 이렇게 두어야 되겠죠. 그럴 때 이렇게 흑이 이어가려고 하면은 이것을 막아서는 안 되겠죠. 이것은 정말 덜컥수네요. 이렇게 단수를 치는 순간에 안 되죠. 이렇게 죽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둘 수는 없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할 때 넘겨주고 이렇게 쌍립으로서 백이 두는 것이 채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덟 번째 문제도 간자보에서 출제된 문제인데 백선으로 끝내기를 하는 문제이죠. 여기서도 덜컥수를 많이 둘 것 같아요. 이렇게 두는 것은 백의 덜컥수죠. 이렇게 하는 순간에 이렇게 두면 이렇게 치면 이거는 흑이 덜컥수죠. 이렇게 따먹었죠. 그래서 그것은 안 되고 이때에 흑은 이것을 따면 백이 덜컥수를 둔 것을 응징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백은 들어갈 수는 없죠. 따먹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서로가 덜컥수를 두는 그러한 우를 범했는데 진짜 정수는 이렇게 두면 이렇게 단수를 칠 때에 이렇게 두어서 이제 이것을 막을 수는 없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백도 이것을 따서 물러서면 그때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 이렇게 또 후수로 여기까지 이렇게 해야 되네요. 이렇게 하는 것이 서로 간의 채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홉 번째 문제도 백선으로 두는 끝내기 하는 문제이죠. 간자보에서 출제됐네요. 이렇게 두는 것이
이 덜컥수죠. 전혀 어떤 수가 되지 않죠.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나가도 단수를 치면 단수를 쳐도 늦어서 이것은 전혀 끝내기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급소를 발견하는 것이 제일감이고, 이렇게 단수를 이렇게 이어갔을 때 이렇게 마름모로 두는 것이 좋은 수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렇게 뒷공배를 이으면 이것은 이어가야 되겠죠? 이때 이렇게 치면 이렇게 뚫고 나가나요? 이렇게 하면 단수를 쳐도 이으면 더 이상 흑과 백이 어떤 수를 낼 수가 없어서 비겨가지고 백은 엄청나게 큰 성과를 거뒀다라고 할 수 있네요. 따라서 그렇게 흑은 두어서는 안 되고요. 이렇게 백이 맥점을 구사할 때 이어야 되겠죠. 이때 이렇게 연결하려 하면 이때 흑의 채선은 뒤에서 이렇게 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살면 이어가도 이어가서 이것은 흑이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번째 문제는 발양론에서 출제된 백선으로 살아가는 문제이네요. 수읽기가 좀 단순하지는 않는 것 같죠? 여러분, 제일감은 어디를 발견하셨나요? 제일감은 이렇게 두고 싶죠? 그런데 이렇게 흑이 나가서 막을 때 이렇게 비마 달리기로 쳐들어오면 이것은 백이 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도 이렇게 빠져나가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공도를 좁히면 이렇게 넓히나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쪽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끊는 순간에 더 이상 독립된 두 집을 마련하지 못해서 백은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죠. 이건 옥집이 돼서 따라서 이것은 정답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정답은 이쪽으로 나가는 것이 올바른 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흑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끊으면 단수 치고 뻗으면 단수 치고 따면 단수 치고 단수 치면 따서 이쪽으로 막으면 도망가야 되고 막으면 단수 쳐야 되고 이때 막으면 이거 이을 수는 없죠. 이때는 따먹히죠. 따라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것을 따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때 이것을 단수를 치면 이어갈 수는 없죠. 이어가면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천상 이것을 이어가는데 백은 이렇게 두 점을 잡아서 독립된 두 집을 마련하여서 사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네요.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또 다르게 이렇게 들어가면은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것도 있죠. 이쪽에서 비말 달려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막아야 되겠죠. 그럴 때 이렇게 빠져나가면 백은 이렇게 모양을 갖추는데 이때 찌르면 막아야 되고 이때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두 집을 못 짓게 하나요? 그러면 흑도 이렇게 공도를 넓히고 또 집을 못 짓게 하나요? 그러면 이쪽을 이으면 이것은 아까하고 다르죠? 이렇게 들어올 수는 없죠? 백은 그렇게 들어올 수는 없고 흑은 이렇게 이어가야 되겠죠? 그때 이렇게 단수를 치면 이어야 되고 이쪽을 잇지 않는다 하더라도 백은 살아있네요. 그래서 이것은 비구로 살아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푸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좌에서 보다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